김기현 원내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이제 오늘로 마지막으로 다 저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연말에 굉장히 많이 바쁘실 텐데 불구하고 본회 일정으로 우리 의원님들 다 이렇게 국회 모시게 되어 한편 죄송하지만 또 한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그런 치열한 현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편 합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뭐 의석수로 비교해도 180대 100이라고 하는 압도적 그 열세에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당 내외의 사정이 그렇게 우리에게 녹록지 않은 사정에서 야당의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 주신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싸워야 할 국면에서 싸우고 타협할 때는 타협하고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일치단결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비록 소수 야당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었다는 나름대로의 자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개혁해야 될 것들에 대한 많은 변화 요구를 받고 있고 그에 충분하게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흡한 부분들 하루빨리 우리가 더 채워서 2022년에는 국민들로부터 압도적 사랑을 받는 우리 당이 될 뿐만 아니라 3월 9일 있을 우리 대통령 선거,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 꼭 압승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이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을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의 그런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치 단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특검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공수처 통신 불법 사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검 관련해서 이 시중에 많은 오해들도 있고 해서 조금 경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특검법을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에 특검법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9월 23일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제출한 지가 벌써 석 달이 넘었는데 민주당은 이 법안의 상정 자체를 법사위에서 계속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예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과 저쪽 민주당의 간사가 거의 동의하지 않아서 상정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처음에는 아예 상설 특검 얘기도 안 꺼내고 이런 방구도 안 하고 특검 대상이 아니라고 도망을 가더니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수없이 촉구했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피하고 답변하지 않고 만나서 논의하자 그랬더니 원내대표에게 직접 내가 만나서 논의하자 그랬더니 오늘 생각해보고 연락 줄게 그런 다음에 생각해본 다음에 연락이 전혀 없는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근에 와서 최근에 이게 그 사실 꼬리에 불과한 사람이 이게 몸통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상태가 오니까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 아닌가 싶은데 두 분이 목숨을 끊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여론에 밀려서 상설특검 얘기를 꺼내면 상설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상설특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은 법무부 차관, 한 사람은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2명은 민주당이 추천합니다. 7명 중에 4명을 민주당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한변협 추천한 사람, 우리 당 추천 2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4대 1대 2의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중립에 있는 분이 제대로 된 객관적 평가를 한다고 치더라도 4명은 자기들 편이기 때문에 자기들 편에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김진욱 2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세월호 지금 이 대장동 특검을 하겠다. 이런 꼼수입니다. 그야말로 면죄부를 받아가겠다는 꼼수이기 때문에 그 상설 특검은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 특검은 그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속임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특검도 괜찮다. 조건과 성역 없이 적시하자. 아니 조건과 성역 없이 적시하자 그러면 왜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특검을 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여기 통계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13번에 걸친 특검이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 및 온로비 특검법 이것이 처음 시작되어서 지금 세월호 특검까지 총 13번의 특검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9번에 걸친 특검들은 대한변협 혹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그 사건을 권력형 비리 사건을 맡아 수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게 내곡동 MB 대통령 관련입니다. 내곡동 사저 관련 특검은 추천권을 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최수일 특검도 마찬가지였고 민주당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법 그것은 대한변협과 우리 그 당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형 비리의 주모자로 혐의자가 되는 사람이 아닌 정당에서 추천을 해서 특검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세월호 특검법은 상설 특검법에서 시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현 문재인 정권에서 그 이전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니까 주요 피의자와 혐의자가 속해 있지 않은 정당에서 실질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이처럼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권력을 가진 쪽에서 수사의 주체가 되면 객관적 수사를 못하고 편향적 수사를 하게 되니 그 반대편에서 추천하거나 중립적 인사가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13회 걸친 특검이 모두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당이 제출해놓은 특검법은 그 추천권을 우리 당이 행사한다고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제출된 법안에는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우리 당이 합의해서 그중 2명을 추천을 하고 그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특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 우리가 낸 법안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특검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 특검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조건 없는 특검한다, 성역 없는 특검한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계속 빤질빤질하게 도망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장난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사기 행각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냐. 그래서 반드시 해가 바뀌지만 내년에도 연초부터 계속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수처 관련해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아마 법사위 회의 진행을 보셨으면 아마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이 제가 아침 오늘 08시 현재 자료입니다. 통신기록 조회한 것을 보니까 총 우리 당 의원 105명 중에 88명, 84%가 통신기록을 사찰당했습니다. 그 중에 공수처가 요청한 것은 86명이 됩니다. 88명 중에 2명을 빼고는 전부 다 공수처가 요청한 것이 다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88명이 통신 사찰을 당하고 있는데 김진욱이라는 자가 어저께 공수처장이라는 직명을 걸고 나와서 자격조차 없는 자가 답변하기를 고발 사주 관련해서 조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토당토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고발 사주 사건이라는 것은 작년도 총선 이전에 그 사건이 발생되었던 겁니다. 여기 존경하는 우리 김웅 의원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그 당시에 김웅 의원님이 국회의원도 되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 상태에서 관련자하고 무슨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더구나 김웅 의원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사해서 김웅 의원님이 죄에 관련됐다는 걸 단 하나도 지금 발견한 것이 없습니다. 피의자가 될 수도 없고 유죄나 기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단 한 톨도 없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통화를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누가 통화를 했는지 기록을 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신기록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단톡방을 지금 뒤졌다는 건데 우리 의원들의 단톡방. 아니 저는 김웅 의원님을 사실 제가 국회의원 이번에 21대 들어가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전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죄송합니다만 얼굴도 본 적도 없습니다. 아 근데 왜 내가 김웅호인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걸 내가 통신기록을 털려야 됩니까? 여기 여인 계신 분들 거의 절대 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은 겁니다. 아, 고발사주 관련했으면 고물에 고기간을 맞춰서 그 당시 통신기록 관련된 사람을 뒤져야 되죠. 우리 여인들 단톡방을 다 뒤져가지고 그 안에 메시지 안 받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 여인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단톡방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염탐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런 짓을 이 여권이 지금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독립기구니까 자기가 관여하지 않는답니다. 말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누가 공수처 업무 관여하라고 그랬습니까? 불법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하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진욱을 구속하라.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말씀드리면 터무니없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하고 갔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 당 야당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 동향을 다 뒤져보고 심지어 아니 이런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 음주운전한 사람을 피의자로 조사를 하면서 음주운전 했는지 여부만 조사해보면 되는데 아니 그 사람의 통신기록을 다 뒤져가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수사의 기본이라고 김진욱이 얘기하는데 제가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기본은 김진욱을 구속시키는 그것이 사건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오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오늘 기사를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예전에 통신기록 사찰을 당했을 때 이거 정치 사찰이라고 자기가 민간인 사찰이라고 그걸 가지고 성토를 했어요. 불법 사찰이라고 성토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당신이 지난번에 그러더니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냐고 그랬더니 아 그거는 불법 사찰 아니랍니다. 이거는. 이렇게 내로남불 해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똑같은 한 통속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명 정부가 절대 탄생돼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연말 넘어갑니다만은 오늘 규탄을 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작입니다. 연초부터 계속해서 김진욱의 사퇴와 구속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입장과 책임을 묻는 우리의 구체적 행동들을 연초에도 계속 해나갈 텐데 여러분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좀 열냈습니다만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좀 열냈습니다만 양해하시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회가 연초부터 또 새로운 우리의 행동들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공수처 불법 사찰에 대한